회사 보고 들어갔다가 상사 보고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일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떠난단 말인데 사실일까요? 직장인들에게 뭐가 제일 스트레스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넘버원 이유가 뭐냐면 상사예요. 75%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심리학 박사 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상사 뒷담화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상사분은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리더의 약점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그런 능력, 자기를 아는 건데요. 자기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상사 때문에 퇴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국내 한 취업 포털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이랬더니 역시 상사였습니다. 이직과 관련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상사와 부하 직원, 그러니까 리더와 부하 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사는 부하 직원이 이제 그만두면 돈 때문에 그만뒀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하 직원들은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그만뒀다고 한 사람은 12%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한 리더들은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라떼처럼 막 시컷 부려먹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덜 속상할 텐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험한 세월 견뎌온 분들이에요. 위계적인 조직 문화랑 그다음에 막 성과주의 그거 다 견디고 이제 좀 리더가 돼서 내가 할 말 좀 하고 살 수 있나 했더니 MZ세대가 딱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 자신에게 유리해요. 우선 첫 번째, 이 모든 갈등, 이슈들을 내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0년 전에도요,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하 직원들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모든 나라에서 상사와 부하가 서로 오해하고 힘겨워하거든요. 자, 이 오해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아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아는 내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리더가 나는 공감하려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 진술에 하나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사이 일치도 이게 리더가 자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의 한 지표인데 예를 들어서 100%다 그러면 완벽한 자기인식을 가진 사람이고 0%다 그러면 자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궁금해요. 우리 리더들이 자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즉 이 자기 타인 평가 일치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서 2018년에 심리학자 앤젤라 리 연구팀이 알아봤어요. 비슷한 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90개를 모아서 종합 분석, 메타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30% 기대보다 낫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래도 60-70%는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요. 혹시 리더가 되면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연구들은 이 질문에 네,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해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들만 실망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식 능력이 그렇게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4년에 심리학자 에단 젤 연구팀이 22개 메타 연구를 다시 모아봤어요. 종합 메타 분석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일하는지, 공부하는지, 운동은 어떤지, 자기 평가, 타인 평가, 얼마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그 일치도를 봤더니 9%에서 63%였어요. 63%는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언어적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9% 도대체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뭔가 봤더니 나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톤 앤 매너를 사용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짓는지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조직 심리학자 타샤 유리크가 인사이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집단은 나는 자기인식이 꽤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물으면 95명이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사람은 15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자기 인식 능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참 시원치 않은데 이게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조직 컨설턴트인 파비오 살라라는 사람이 우리 흔히 하는 360도 평가 있잖아요. 이걸 모아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거의 20개 영역을 봤는데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20개 중에서 19개의 역량에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를 이렇게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리더의 내부에 있는 원인이 하나 있고요. 외부에 있는 원인이 하나 있어요. 내부는 뭐냐면요. 권력을 가지면 리더가 되면 사람이 변할까요? 변해요. 조금 변하느냐, 많이 변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 권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UC 버클리에 있는 데커 켈트너라는 사람이에요. 리더들에게 두 가지를 특히 경계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과잉 확신, over confidence.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잉 확신은 말 그대로 자기의 능력, 판단, 내가 옳아. 이렇게 지나치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해지겠죠. 근데 이 개인이 오만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조직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얘기할 때 그 회사는 CEO가 너무 오만해서 망했어. 이런 말들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추측에 불과한 건 아니에요. 많은 연구에서 오만과 파괴적인 리더십 이 사이에 관계를 밝혀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 능력 저하. 이거는 뇌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감을 촉진하는 거울 네트워크 활성화가 리더가 되면, 그러니까 파워를 가지면 저하되거든요. 자, 공감하지 못하고 나만 옳아, 내가 옳아 이렇게 지나친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자기평가, 타인평가 사이에 일치도가 높은 건 너무 힘든 일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리더 바깥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정보 공백 때문에 그래요. 누가 리더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겠어요. 부정적 피드백 하나도 전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조직에서 더 진하게 일어나느냐? 당연히 굉장히 촘촘하게 수직적인, 굉장히 단단하게 수직적인 조직에서 일어나겠죠. 상사의 심기 관리에 왜 집중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위크랑 그다음에 패스트 컴퍼니 이런 데 편집장을 했던 존 버라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표현한 CEO병이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권력이 커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이 일치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리더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요. 가만히 있으면 퇴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자기인식은 이런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를 거스르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왜 자기를 알아야 되죠? 이게 뭘 좋은 걸 우리한테 가져다 주길래요?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자기 인식과 그다음에 성과 이 사이에 관계가 되게 단단해요. 1992년에 경영학자 리앤 애트워터랑 프란시스 야마리노가 이런 주장을 펼친 후에 많은 논문들이 발표됐는데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결론을 냈어요. 자, 일치도가 높을수록요, 본인한테 좋아요. 승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더 공정한 리더가 되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제시하니까 성과도 더 좋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행복합니다. 직무에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리더와 같이 일하면 이 조직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더 몰입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기 인식이란 개념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외부적 자기 인식이에요. External Self-Awareness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부적인 자기 인식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관, 그리고 어떤 열망,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나는 좀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내부적 자기 인식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요. 내부적으로 자기를 파악하는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도 성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조직심리학자 유리크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두 개는 독립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가 높다고 다른 게 자동적으로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과 밖을 모두 아우르는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리더분들한테 중요한 건 진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성과도 내고 아랫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된다고 많은 연구들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무척 간단합니다. 남들이 나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안쪽 길이고요. 하나는 바깥쪽 길인데 이 두 개를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만 사용해요. 맨날 앞만 들여다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한테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깥쪽 길을 걸으면서 내 행동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이거 나한테는 그 액세스가 차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행동입니다. 자기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보듯이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니터링 하면 되게 거창한데 이거 사실 별게 아니에요. 만약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계시다면 이미 자기 모니터링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리더가 리더에게 기대되는 많은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 중에 나는 어떤 행동에 집중해서 뭐를 모니터 할 것인가, 이 궁금증이 생겨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어떤 걸 가장 고통스러워할까요? 다음 조사를 한번 볼까요? HR 컨설팅 회사인 OC 테너가 10년 동안 자료를 모았대요. 그래서 20만 명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분석했는데 퇴사 이후로 결정적인 것으로 이걸 꼽았어요. 인정의 결핍. 영어로 하면 appreciation인데요. 자기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쯤 좀 고맙다고 해주는 거거든요. 79%의 직장인들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 느낌이 없어서 퇴사했다고 말했고요. 또 65%의 사람들은 지난해 단 한 번도 인정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부하 직원을 인정할 줄 아는 리더,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리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정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행동을 모니터링하면 좋을까요? 제가 3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 텐데요. 유재석 씨 따라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재석 씨 명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축구 경기에서는 볼 점유율이 중요하죠. 그런데 대화에서는 말 점유율이 중요합니다. 경기에서도요, 너무 한 팀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다 가져가면요, 보는 사람 재미없어요.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도 재미가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말을 독점하면요, 너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대화가 돼버려요. 유재석 씨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70% 이상의 그 점유율을 상대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끄덕여주고 눈 맞춰주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인정해준다 그러면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없는 칭찬은 어떻게 만들어서 합니까? 칭찬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화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이렇게 강의처럼, 제가 지금 말을 너무 길게 하죠. 이렇게 강의처럼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리더가 대화의 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에 들어가실 때요, 아예 작정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나는 이 대화에서 내 점유율을 30% 이하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한번 말을 시작하면 얼마나 길게 얘기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3분 이내로 제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이 길어지면요, 힘을 잃어요. 정리하면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와 몇 번의 대화를 했는가,
그리고 각 대화에서 나의 말 점유율은 몇 %였는가? 내가 혹시 말을 더 했나? 그런데 리더가 넘어야 할 작은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이렇게 다가가도 구성원들이 입을 꾹 닫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들을 준비가 정말 충분히 되어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리더분들도 계세요. 자, 이때도 우리가 유재석 씨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전문 MC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폐쇄형 질문은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잘 하지 않고요. 길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개방형 질문을 하거든요. 무엇을,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추천드릴 문장은 3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인데요. 섣불리 원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지 않겠다.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막 서러운 김에 확 울음이 터질 때도 있잖아요. 이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질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실 것은 이거예요. 자, 이 대화에서 내가 한 진술 대 질문, 내가 진술문을 많이 얘기했나? 아니면 질문을 더 많이 했나?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개방적인 질문을 얼만큼 많이 했나? 세 번째 방법은요. 핸드폰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유재석 씨와 게스트 사이에는 당연히 핸드폰이 없죠. 이걸 우리도 따라할 수 있어요. 2013년에 앤드류 프리블스키 연구팀이 알아봤어요. 이 결과를 냈는데 사람들이 설마 안 믿었거든요. 근데 후속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어요. 뭐냐면 두 사람이 얘기할 때 핸드폰이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좀 이렇게 측면 시야에 좀 들어오는 수준으로 있었거든요. 이럴 때도 대화가 방해를 받아요. 즉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구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테이블에 놓고 있잖아요. 수시로 확인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질 높은 대화를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미팅을 하러 들어갔는데 리더가, 상사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느라고 핸드폰을 옆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그 모습만으로도 내가 참 우리 상사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회사 다닐 때 그때 임원분이 계셨는데 한 30대 한국 여성 임원분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 내 모든 엔지니어들이 20대 엔지니어들이 30대 엔지니어들이 그 임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름이 클레어였는데 클레어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러 들어가면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봐주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그거였거든요. 핸드폰을 치워주시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타인 평가 사이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경청하는 리더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직원들은 이 속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들이 아는 건 뭐냐면 얼마나 혼자 길게 얘기하는지, 자기들한테 얼마나 질문을 안 하는지 그거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더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 이 두 개가 일치한다고 기대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원이든 사장이든 내가 얼마나 정확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리더는 2가지 이유에서 더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자기인식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리더가 자기인식 능력이 없을 때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위험에 빠지잖아요. 자기 인식 수준을 높이려면 행동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린 행동은 인정해주는 리더의 모습인데요. 유재석 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핸드폰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시고 내 말 점유율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걸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리더, 존경받는 리더가 되실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